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그래도 이더리움도 지속적으로 상승을 해주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게 아마 500달러를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더리움이 상승하면서 나머지 알트코인들도 쫓아가긴 하는데, 아마 그 반등 장세가 비슷하게는 지금 못 올라갈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12,000달러를 찍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장을 하는 게 뭐 13,000달러까지 갈 거야. 그리고 전고를 올해 연말까지 도달할 거야 라고 사람들이 말을 하지만 되게 아예 웃긴 게 뭐냐면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폭락할 거야 라고 또 주장을 하고 조금이라도 오르면 전고 갈 거야. 그러니까 내 자신이 투자하는 사람은 내 자신이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근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올해 연말까지 지난번 있었던 2만 불까지 전고는 못 간다. 예. 나머지 알트코인들도 비슷하게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근데 대중은 지금 현재 이제 정고를 가길 바라지. 왜? 당장 돈이 아쉬우니까. 예. 대출 받아가지고 한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고, 당장 돈이 아쉬우니까. 예. 근데 그거는 개인들의 생각이고, 세력들이 원하는 거는 천천히 가더라도 중장기적으로 몇 년 동안 지난번에 정고점 몇 배를 가는 거. 그런 그림을 그리면서 지금 움직인다고 보시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어쨌건 라지캡 마켓에 있는 뭐 이더리움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알트코인들이 상승을 주도하면서 비트코인도 약간의 이제 상승이 있었는데, 저는 비트코인이 약간 멈춰줘서 여기서 12,000달러를 급하게 뛰어넘어서 지속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줄타기를 외줄타기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12,000달러 부근에서. 그리고 라지캡에 있는 것들이 10% 정도 상승했던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뭐 언제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거의 조정 장세에 임박했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조정의 폭이 미약할 거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미들캡 마켓하고 로우캡 마켓에 있는 코인들은 조정 장세가 미세하게 사실은 들어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비트코인하고 라지캡에 있는 것들이, 이런 코인들이 많이 상승하지 않았을 때 이 코인들은 엄청나게 많이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조정 장세의 폭이 있는 거지, 그걸 상대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이득 많이 본 사람도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에너지가 이쪽으로 넘어갔을 뿐이지. 그리고 이쪽이 넘어가서 이쪽이 어느 정도 상승을 마감하면 다시 미들캡 마켓하고 로우캡 마켓에 있는, 특히나 로우캡 마켓에 있는 동전 코인들 있죠. 이 코인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저께 비트코인 캐시랑 디센트럴 랜드 저가에 이제 와가지고 추매를 했어요. 그러니까 거꾸로 하는 거죠. 사람들이 이제 손절해야 될까요? 막 이렇게 파란불 보이고 막 좀 떨어지면 손절해야 될까요? 이런 얘기가 나오면 오히려 그때는 더 달려들어야 되고, 막 광폭해서 올라간다 사람들이 막 외치면 그럴 때는 오히려 덜어내야 될 때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잘 보시면서 움직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자, XRP 투자하시는 분들은 미리 다른 분들 채널에서 아마 이 날짜를 보셨겠지만 2020년 12월 12일 날 플레어 토큰 그 지급에 관해서 스냅샷이 행해질 거다. 저도 XRP는 그냥 그대로 하나도 덜어내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이제 상승을 바라보는 시점은 올해 연말이나 요쯤 되겠죠. 한 올해 연말쯤이나 아니면은 늦어봐야 내년 1분기를 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기서 뭐 급작스럽게 비트코인이 예를 들어서 여기서 뭐 15,000불까지 간다고 치고 뭐 14,000불까지 간다고 치고 올해 연말까지 이것만 4,000원, 5,000원 가게를 바라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분명히 키 맞춤 정도지 비율을 맞춰서 올라가지, 무슨 XRP만 단독으로 어떻게 독불장군이에요? 무슨 이것만 갑자기 10,000원을 가, 4,000원, 5,000원을 가. 그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좀 논리적이지 않은 너무 급작스러운 희망회로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는 좀 배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GCash가 지금 야금야금 오르고 있는데 어저께도 그렇고 그저께서부터 해외 차티스트들은 이제 GCash에 관해서 좀 많이 올라갈 거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크립토독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도 되게 유명한데 이분이 한 14일날, 하여튼 14일이라고 딱 맞춰서 보기엔 모호하지만 GCash가 이제 11월 25일 날인가 11월 15일 날인가 그 언저리에 반감기가 있어요. 반감기가 뭔지 아시죠? 채굴량이 반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비트코인 캐시도 채굴이고 비트코인도 채굴이고 GCash도 채굴이에요.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도 채굴이고, 이더리움 클래식에 관해서
손을 벌벌 떨면서 이제 막 손절해야 될까 막 이러신 분들이 있었는데, 제가 또 한 번 더 이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뒤통수 칠 일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특히나 이제 네오코인도 마찬가지고, 쭉 이제 홀딩 하셔가지고 순환매 장세에서 이득을 보셔야지, 어설픈 자리에서 손절매하면 결국에는 내 호주머니만, 호주머니에 돈만 계속 빠져나가는 꼴밖에 안 된다는 거죠. 희생자는 결국 나 자신이라는 걸 생각을 하시고, 지켓이 홀딩자 위주만 이제 보시면 되고, 딱 언제까지라고 딱 말씀드리긴 모호하지만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 124달러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 124달러면 얼마? 하나로 따졌을 때 어느 정도? 한 14만 원 정도 되나요? 14만 원 몇천 원 정도 되나요? 하여튼 그래서 지금 현재 10만 원을 넘지 못하는 구간인데, 밤감기까지 지켓이 홀딩자들은 시세가 어떻게 분출하는지 유념해서 이제 보시면서 관찰을 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하고, 그리고 신규로 이거를 뭐 매수해라 이런 의미에서 저는 이거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올라갈 때는 절대로 타지 마시고, 마이너스 나가지고 사람들한테 욕이 나오고 뭐 블레임하는 게 나오고 이럴 때 이제 매수를 하는 거예요, 보통 보면. 자, 그리고 테조스에 관해서도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구독자님 중에 테조스 언제 가냐 막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는데, 이거는 테조스는 체인링크가 2020년도에 유망주였잖아요. 2021년에 최고의 유망주가 사실은 테조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뭐 4,000원대 이 정도 언저리에 있어서 갈까 말까 지금 이런 완정인데, 크립토 마이클이 얘기하는 거는 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이제 횡보할 가능성이 높다. 약간은 올랐다가 또 살짝 내렸다가 하여튼 횡보할 가능성이 높은데, 어느 시점을 지나면 조금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근데 2020년을 보시면서 매집해 두셔야 하는 코인 중에 대표적인 코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테조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의 마이클 수니시라고, 이 사람이 이제 이사거든요. 베리실버트는 CEO고, 근데 서클페이를 아마 아실 거예요. 여기 보면은 제레미 얼라이어라는 분이 있는데, 서클이라는 데가 그 골드만삭스에서 만들어낸 그 조직체거든요. 그리고 서클에서 찍어낸 게 USDC는 코인베이스로 흘러들어가서 유동성 공급을 하는 주 유동성 공급원이고, 그래서 어쨌든 이 가상자산 시장에서 거대한 조직이죠. 하나의 어떤 그 요소로서 작용하는 그런 조직체인데, 서클페이 대표하고 마이클 수니시랑 같이 대담을 남겼다. 그 향후의 미래 어떤 그 돈의 이동에 관해서, 그러면서 이제 비트코인에 관해서도 좀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대담을 나눴다, 이런 거에 관해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제가 어떤 걸 말씀드리려냐 하면, 그림자 금융 세력, 뭐 금융 카르텔들은 어차피 동급 수준으로 그들만의 조직이 있다는 거죠. 여기도 가만히 보시면 아실 거예요, 아마. 코인베이스와 그레이스케일의 관계도, 그리고 코인베이스의 유동성 공급을 해주는 서클, 그렇게 그림을 보시면 되고, BCH가 상승이 아마 다른 것보다 많이 안 하니까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겠지만, 저는 어저께도 추매를 했어요. 어저께도 소량을 추매를 했어요. 있는 현금을 좀 해가지고 추매를 했는데, 그 결과는 분명히 나와요. 그러니까 개인들은 이 코인 뭐 이제 하드포킹 들어가니까 별 볼 일 없을 거다. 이게 값어치가, 그거는 코린이들이 하는 얘기고, 이제 저보다 이제 이 시장에 늦게 들어와서 비트코인 몇백만 원부터 샀던 사람들이 이제 하는 얘기고. 자,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의 최고 책임자가 누구야? 베리 실버트죠. 비트코인을 7달러부터 산 사람이야. 그러면 코린이들이 하는 얘기가 맞아요? 아니면 여기 이런 어떤 그림자 금융 세력이 만들어낸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가 보는 눈이 맞아요? 제가 보는 눈도 아마 분명히 맞을 거예요. 그 결과는 분명히 나온다. 제가 말씀드리죠. 비트코인 캐시랑 네오코인, 눈여겨서 봐야 되는 코인 중에 하나다라고 오늘도 반복해서 말씀드려요. 그리고 시세는 되게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마이너스로 가 있을 때 그때 매수를 하시고, 올라가면 매수를 하는 그건 진짜 바보짓이에요. 항상 새겨들으셔야 돼요. 사람들이 이상한 게, 보통 보면 올라가면 코인을 매수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내려갔을 때 코인을 매수를 해야 된다니까요. 파란불이 번쩍번쩍 보이고 막 이렇게 조정에 들어갔을 때, 욕이 많이 나올 때 매수를 하셔라. 인간 지표들이 막 움직일 때 그거를 보시고 매수를 하시고, 똑같아. 한국 사람들이 코인 안 가니까 블레임하는 거나 똑같아. 여기 보면은 BCH 좀비다, 죽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 갖다 지금 비아냥거리죠. 여기 보시면은 이거 쓸모없는 코인이다. 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저스트 덤프 얼레디, 야 이미 폭락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똑같아. 한국 사람들하고 보는 그 인간 지표들이 움직이는 거랑 똑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런 거를 다 눈여겨 보거든요. 톡방이나 텔레그램에서 지표들이 뭐라고 얘기를 많이 하나. 저는 그럴 때 매수를 오히려 추매를 더 했었어요. 그리고 OMG 네트워크에 관해서는 하고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OMG 네트워크도 마찬가지야. 800원까지 떨어졌을 때 OMG가 800원일 때 XRP가 210원이었거든요. 그때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그래서 그런 이치로 보시면 돼요. OMG가 800원일 때 많은 사람들은 되게 마음 아파 있었어요. 그리고 손절하는 사람도 되게 많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2,000원이 됐었고 2,000원에서 2달을 횡보를 했었어요. 그러더니 어느 순간 15,000원을 찍었어. 어느 날 갑자기. 그러니까 똑같은 이치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개인적인 의견이고 개인적인 느낌이긴 하지만 제가 느낌 오는 거를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제 추매한 시점도 그대로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서 이제 잘 알아서 판단들을 개인들은 판단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더리움이 500불을 목표로 해서 이제 많은 차트들이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 현재 500불 가까이 거의 다 왔어요. 여기 상부에 있는 그린존 보이시죠? 제일 꼭대기에 있는데 녹색으로 있는데 500불까지 거의 다 왔는데 제가 여기서 조정이 얼마나 들어갈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뭐 트레이딩 그 짜잘짜잘하게 하는 거 귀찮아가지고 그냥 내비두긴 할 거거든요. 2017년 초에 친구한테 35,000원에 매수를 제가 권유한 적이 있었어요. 이더리움을 500만 원만 한번 사둬라,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 35,000원인가 그렇게 그 친구한테 제가 권유를 하고 나서 딱 한 달 만인가 몇십만 원이 가더라고요. 그때 그랬었어요. 아마 이 친구는 지금 후회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거대한 이더리움 매수벽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19개월 최고치로 이더를 보냅니다. 이런 뉴스가 나오잖아요. 자, 이더리움에 관해서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런 얘기, 요런 뉴스들이 나오기 시작할 때. 이거는 좀 다른 측면인데, 이더리움 가격이 2020년 최고의 486달러에 도달함에 따라서 이더리움 가스 수수료가 50만 달러에 도달했다. 이더리움 채굴자들은 1시간 동안 기록적인 50만 달러의 수수료를 벌어 네트워크 안정성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가스료가 또 증대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 의미를 잘 보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 디파이 메타도 ERC20에 근거한 디파이 메타도 지금 이더리움 등에 얹어가 있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럼 당연히 가스비가 또 올라가. 그죠? 그러면 레이어 2에 대한 어떤 그 메타가 다시 한번 올 가능성이 높아. 무슨 얘기냐면 OMG, 루프링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코인들. 그 메타가 다시 올 수도 있다는 거에 관해서 언급을 한번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OMG를 뭐 꼭 사야 된다, 그래서 또다시 그렇게 급등할 거야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OMG를 지난번 매도를 하고 남은 거 가지고 계신 분들 있죠. 이번에 만약에 수익 매매 관점으로 올라가면 그때 이득을 한번 남겨보시는 것도 제가 보기엔 나쁘지 않다는 거죠. 왜냐면 이런 뉴스가 나오면 사실은 시그널로 알려주는 거거든요. 특히나 코인텔레그래프나 코인데스크에 나온 뉴스를 반대로 해석할 때도 있고 그냥 100% 순수하게 해석해야 될 때도 있거든요. 근데 이 말이 사실이에요. 디파이 메타가 커지면서 엄청나게 풍선이 부풀려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 가스비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현재의 상황이에요. 그걸 그대로 그냥 그렇게 순수하게 해석을 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12,000달러에 도달했다. 트레이더가 중기 강세를 보이는 세 가지 이유, 뭐 달러를 지속적으로 찍어낸다, 대표적인 게 이제 그런 거죠. 그런 건데 어쨌든 이 뉴스가 나온 거 보니까 12,000달러를 선 후루에서 여기서 한동안은, 제가 보는 기준에서는 아마 한동안은 줄타기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또 그래서 트레이더들을 좀 곤란하게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차트만 보고 하는 사람들하고 저는 이제 그냥 감으로 하거든요. 매매를 할 때 코인에 대한 것도 접근할 때 뉴스를 보고 감으로 이제 저는 접근하고 감으로 되게 많이 해요. 그리고 차트는 약간 보조 지표로 많이 활용을 많이 하죠. 어쨌든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좀 한동안은 그렇고 알트코인을 당분간 또 하면서 이제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고,
이더리움 거래 수수료는 디파이가 비싸지면서 다시 한번 기록을 세웁니다. 자, 코인데스크에 똑같은 얘기가 지금 나오죠. 무슨 얘기예요? 자, 보면은 거래 수수료가 올라간다. 가스비가 올라간다. 그러면 뭐예요? 뻔한 얘기야. 그래서 어쨌건 조정 장세에 들어갔던 그 친구들이 아마도 약간의 진폭이 있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한번 해석을 할 수 있고, 요 근래 들어서 XRP가 몇 프로 정도 이제 상승을 했죠. 키 맞춤도 사실 안 한 거예요. 지금 사실 어떻게 따지면 XRP 같은 경우는 600원 이상 한 7, 800원은 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자리 정도까지도 못 갔어요. 근데 그렇게 못 가 있는 코인들이 몇 개 되긴 하죠. 근데 중요한 거는 XRP가 약간 상승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뭐 4,000원 갈 거야, 5,000원 갈 거야 떠드는 사람들이 근간에는 많았는데 요즘에는 안 보여. 이거 되게 긍정적인 시그널이에요. 상당히 긍정적인 시그널이에요. 제가 느꼈을 때는. 왜냐면 그런 사람들 자체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얘기를. 근데 모르죠. 또 혹간에 시청률을 올리려고 하는 어떤 뭐 유튜브 하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 중에 나타나서 그럴 수는 있지만, 그런 거를 그냥 어떻게 보면 예능으로 보셔야지, 그거를 그냥 야 이거 그렇게 가는구나 생각해가지고 또 하면은 또 잘못하면 물리실 수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잘 판가름하셔가지고 잘 보셔야 되고, 여기 보시면은 미국 국세청이 암호화폐 지급 동안 보상은 과세 대상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코인리스에 이게 나와서 제가 캡처를 했는데, 국세청이 암호화폐 지급을 둘러싼 과세 규정을 명확하게 하려고 한다. 무슨 얘기냐면 미국도 세금을 낸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100% 완벽한 세금 모듈안이 아직까지 나온 건 아니에요. 근데 미국도 이런 식으로 하고 우리나라도 과세를 한다. 이런 얘기가 점진적으로 나오잖아요. 지금 보세요. 현물 경제가 점점 어두워지고 있어요. 주식시장은 올라가. 주식시장이 올라가는 거랑 현물 경제가 잘 되는 거랑 사실 관계가 없어요. 테슬라 올라가고 앨런 머스크 호주머니 두둑해지는 게 여러분들 햄버거 가게에서 햄버거 파는 사람들, 자영업 하는 사람들 관계 있나요? 관계 전혀 없어요. 국가에서 세금을 창출할 때가 자 마지막으로 어딜까요? 주식시장하고 더 나아가서 가상자산 시장밖에 없어요. 결국에 그러니까 지금이 저평가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세금을 더 많이 걷어가려면 결국엔 미국도 마찬가지, 일본도, 중국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가상자산 시장은 여기서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국가에서 가져가는 세금의 파이도 커질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세금 외내 하시는 분들, 미국 이민 간다, 캐나다 이민 간다, 호주 이민 간다, 세금 내야 돼요. 그거는 끝까지 쫓아가요. 지구 끝까지. 앞으로나마 블록체인으로 각국 정부가 연결이 되면 아마 더하면 덜했지 덜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미국 간다. 미국에 가면은 뭐 갑자기 잘 산다. 유럽 간다. 특히나 유럽, 뭐 스웨덴이나 막 이런 데 있잖아요. 프랑스 이런 데. 그런 데 한번 밤길 다녀보셨나요? 혹시? 새벽길 다녀보셨나요? 우리나라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절대 오판이에요. 잘못하면 사람 죽을 수도 있어요. 농담하는 게 아니라 저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더해. 동양인에 대한 그런 게 더하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돈 있고 어느 정도 거기를 정리할 수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리 시민권자라고 하더라도 한국에 들어오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거는 따로 전부 조사를 해보고, 제가 아는 지인들은 거의 다 많이 들어왔어요. 이미. 비탈릭이 비트코인 캐시 코인베이스 룰을, 프로토콜 중립성을 파괴한다. 지금 서서히 명분거리를 만드는 거예요. 스토리라인을 계속 만드는 거예요. 비트코인 캐시에 관한 거에서 이슈를 만들어내서 스토리라인을 만들어야 하드포크에 관한 명분거리를 만들잖아요. 비탈릭도 비트코인 캐시에 관해서 중립성을 유지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똑같아. 로저버가 비트코인 ABC 코인베이스를 소련 스타일 독재다. 서로 파벌을 만들고 어쩔 수 없이 우리는 하드포크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개념으로 지금 명분거리를 만들고 분위기를 조성한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지금 현재 그렇게 해야만 나중에 하드포크가 될 수 있으니까. 왜냐하면 갑자기 생뚱맞게 시총 커다란 하나의 코인을 뽑아내면 사람들이 무슨 생각할까요? 거부감이 일어날 수밖에 없으니까 명분거리를 지금서부터 만들어내는 거고, 여기 보시면 예전에도 이제 제가 보여드렸지만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베리 실버트가 직접 언급을 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
자, 위에 있는 사람이 베리 실버트한테 질문을 해요. 호라이젠 코인을 매수하는 거 어떤 그런 사실이 2016년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것과 같은 거냐 하고 질문을 던져요. 베리 실버트한테. 근데 베리 실버트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밑에 보시면 2012년도에 비트코인을 7달러에 매수를 시작했던 거와 같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죠? 우리는 익명성 코인이 어떻게 될까봐 벌벌 떠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 근데 제가 그러잖아요. G캐시, 호라이젠 돈이 반드시 돼요. 될 수밖에 없고. 네. 베리 실버트가 본인이 얘기를 하잖아요. 2017년에 7달러로 비트코인을 샀던 것 같이. 네. 그런 느낌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본인도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의 포트폴리오에 넣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고, 대중은 가격이 떨어지면 거기서 손절하고 믿지 못해. 확신을 못 가져. 세력이 보는 눈하고 대중이 보는 눈하고 똑같을 수 없어요. 절대로. 네. 거기서 이제 부익부 빈익빈이 차이가 나는 거고. 자, 구독자님 중에 한 분이 이제 저한테 질문하셔가지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아침부터 영상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암호화폐를 평생 투자 개념으로 보는 사람 입장으로서 너무 먼 미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암호화폐가 전 세계에 통화 역할을 하게 될 것을 예상한다면 급상승 불장이 왔을 때 매도하는 것이 과연 맞는 선택인지가 궁금합니다. 코인이 통화가 되는 때까지 계속해서 가져가야 할 자산으로 생각하는 게 맞을까요? 그러니까 확신이 없으신 거죠. 이분 같은 경우는. 근데 제가 보는 관점은 뭐냐면, 지금 양적 완화 시스템 있죠. 돈을 찍어내서 시중에 뿌리는 거. 그 시스템이 거의 한계에 다 왔다. 그래서 가상자산을 이용해서 저는 새로운 양적 완화를 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길거리에서 다니면서 결제도 할 수 있고, 또 가상자산 시장이 주식시장 같이 투자시장이 돼서 그게 또 올라가기도 하고, 그러면 지금 현재 통화 시스템에 문제 있었던 거, 그리고 채권이 엄청나게 거품이 많이 생겼던 거, 그거를 다 갚지 않아도 되는 어떤 그런 거를 세력들이 지금 만들어낸다고 생각을 해요. 네, 저는. 그래서 그 위험률을 부담을 천천히 줄여가면서 인류의 어떤 전 세계 페이먼트 시스템, 아니면 그 외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물 경제가 축소되고 있는 거에 관해서 이쪽 세상에서 많은 것을 얻어내려고 저는 계속해서 이런 게 만들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세상이 이제 계속해서 오게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자, 여기 꼬마 애들이 이제 2명이 차를 지금 몰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오른쪽 같은 경우는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세력들이 움직이는 거, 왼쪽 같은 경우는 우리 같은 일반 대중들은 벌써 정거점이 갈 거라는 거에 관해서 벌써 마음이 앞서가 있어. 이만큼 앞서가 있어. 근데 왼쪽은 웃으면서 천천히 가고 있잖아요. 왜 천천히 가야 된다고 이들은 이렇게 레이스를 지금 하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2017년도와 같은 불장을 또 한 번 구현을 하면 이거는 도박판이에요. 가상자산 시장이 아니야. 자산 시장하고 그때는 버추얼 커런시였잖아요. 크립토 커런시였잖아요. 지금은 버추얼 에셋이에요. 자산 시장이에요. ETF가 나오면 그게 주식시장에 나스닥에 올라갈 수도 있는 코앞이야. 근데 엄청난 지금 장난을 벌이면 과연 이게 자산 시장일까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은 조금 한번 접어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특히나 이런 시점에서는. 그러니까 순환매장세가 막 이렇게 오고 있을 때 파란불이 번쩍번쩍 거리는 코인들 있죠. 안 가는 코인들.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안 가니까 손절하고 또 불나방 같이 또 올라가는 코인 탄 거야. 또 올라가는 코인 타면 또 거기서 마이너스 나. 그 또 옮겨. 그러다 보면 계좌는 계속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돈 벌 때. 그러니까 그냥 포트폴리오를 내가 딱 가지고 있을 때, 자, 여기 나와 있는 포트폴리오 있죠.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죠. 여기에다가 네오코인, 자, 중국 코인 중에 대표적인 게 네오코인, 그리고 제가 디센트럴랜드 말씀드렸죠. 디센트럴랜드는 저도 어저께 추매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갈 때 사야 되는데, 이 웃긴 게 뭐냐면 예전에 140원 넘고 막 150원 가까이 갈 때 있죠. 50원에 있던 게 갑자기 이게 150원까지
그러니까 올라가서 중심점까지 조정이 좋다. 이 정도면은 사도서 나쁘지 않겠다. 이런 걸 판단할 때 내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예. 제가 이 얘기를 계속 반복을 하는데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계속 제가 이제 되게 중요한 거니까 사실은. 그래서 어쨌건 뭐 비트코인 캐시, 이더리움 클래식, 호라이즌, 라이트코인, 스텔라 루멘, XRP, 지캐시. 예. 진짜 10년을 보고 움직이는 거고, 예? 진짜 10년 이상 보고 움직이는 거고, 개인들이 바라보는 거랑 되게 많이 이게 눈높이 차이가 되게 틀리다니까요. 이게 동전 코인 위주로만 하는 사람들은 동전 코인만 하는데, 그게 썩 좋다고는 저는 안 본다고 저는 그렇다고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도 다 이유가 있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는데, 결론은 이거더라고요. 예.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 포트폴리오. 그리고 네오 3.0이 기다리고 있는 네오코인, 예, 그리고 VR에서 대장주인 NF 코인에서 이제 대장이 될 수도 있는 디센트럴랜드. 반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때는 다 이유가 있으니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오늘도 이런저런 말씀을 드렸는데 마지막 판단은 이제 개인들이 하시고, 해킹의 말이 버려져서 사라질 수도 있는 이더리움 클래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 자, 그리고 하드포크가 코앞에 있는 비트코인 캐시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잘들 판단들 해서 잘 이렇게 하시면 제가 보기에는 아마 순환매 장세에서 향후에 분명히 돈을 버실 거예요. 1회 1비 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찰리 브라운이었고, 오늘도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를 되세요. 오늘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